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대학 라이선스 활용 발표를 맡게 된 경희대학교 최윤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경희대학교는 그 대학 라이센스를 도서관 교육과 연구지원 가이드, 각종 SNS나 메일링을 통해서 활발하게 홍보를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대학 검색 시스템과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활발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대학 선생님들께서 활용을 잘 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제 발표를 들으시면서 경희대학교도 이렇게 하고 있구나. 또 우리 대학이 그 대학 라이센스 활용을 잘 하고 있구나 생각하시면서 편안하게 이웃도서관 엿보기 형태로 좀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 화면에 보이는 그 왼쪽 건물이 저희가 경희대학교 본관 메인 건물이고요. 그 옆에 유리창이 보이는 건물이 제가 근무하고 있는 도서관입니다. 라이센스 활용과 관련해서 안내를 드리기 전에 간략하게 저희 경희대학교와 중앙도서관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경희대학교는 1949년에 개교를 해서 72주년을 맞이하였고요. 문화세계 창조라는 창학정신에 이어서 인간 존엄과 평화, 공존 공영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학교입니다. 서울과 국제 광릉 캠퍼스 3개의 캠퍼스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24개 단과대학과 86개의 학과 그리고 일반 대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학생이 3만여 명, 교직원이 2천여 명이 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은 현재 중앙도서관이 1968년에 준공이 되어서 활발하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1980년에는 국제캠퍼스 중앙도서관이 개관이 되었고요. 창학 이념을 이어받아서 사람, 학문, 문화기술을 교류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의 모습인데요. 굉장히 돔 형식으로 원형의 예쁜 자료실로 갖추고 있습니다. 작은 음악회도 코로나 전에는 했었고 또 중앙자료실도 원형의 자료실로서 굉장히 건축 양식이 아름다운 공간입니다. 네, 경희대학교가 참가하고 있는 대학 라이선스 참가 현황 안내를 드립니다. 경희대학교는 대학 라이선스가 총 49개의 품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100% 캐리스 지원의 17개 품목 그리고 기관 유료인 14개 품목에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경희대학교가 전체 예산을 들여서 구독을 하고 있는 그 컬렉션들과 더불어서도 대학 라이센스의 규모가 굉장히 큰 규모로 저희가 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학 라이센스 활용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020년 신규로 2021년에 서비스되고 있는 경희대학교에서 참가하고 있는 대학 라이센스 참가 현황 중에 조금 저희가 주목할 만한 또는 저희가 관심 있었던 데이터베이스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처음 로엔비나 모아진 와일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독을 하고 있었지만 경희대 그 기관 유료로 또 전환이 되면서 대학 라이센스 참가를 하였고요. 브릴과 제이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100% 비용 지원을 통해서 비용 절감에 또 효과가 있었습니다. 사실 2020년에 모든 대학들이 다 마찬가지셨겠지만 예산상에 좀 압박이 있었는데요. 대학 라이센스 덕분에 비용도 절감하고 구독 서비스도 그대로 유지를 하게 되어서 구성원들께도 좋은 서비스를 계속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 조부와 벤담 OED 같은 경우에는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그 경희대 구성원들께서 희망 전자자료로 요청을 하셨던 데이터베이스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2021 신규로 서비스를 하게 되어서 굉장히 희소식이었고요. 저희도 활발하게 또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서비스는 아니지만 시나리나 에메랄드 또는 소스인덱스 같은 경우도 경희대가 과거 유지를 하다가 중단한 품목인데요. 조금 오타가 있습니다. 4시부터 9시까지의 리스 개방 시간을 활용해서 저희 구성원들께 좀 활발한 이용을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시날과 에메랄드 때문에 사실 저희가 대학 라이센스 활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된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대학 라이센스를 어떻게 활용하는지 실질적인 화면을 통해서 안내를 드릴게요.
네, 저희 뭐 흩어져 있던 그 저희가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홍보 활동들을 좀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아봤더니 크게 세 가지로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도 좀 믹스드가 되고 또 전환이 되기도 하는데요. 도서관 검색 시스템 세팅을 제일 먼저 해서 구성원들께서 대학 라이센스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좀 안내를 먼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교원이나 대학원생, 학부생별로 신분별로 맞춤 교육을 통해서도 대학 라이센스를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클래스룸 교육 자료로도 탑재를 하고 연구 지원 가이드를 구축해서도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홍보 매체별 활용은 그야말로 구성원들께서 도서관의 어떤 정보를 어떻게 습득하시는지 그런 매체별로 어떤 활용이 되겠는데요. 연구 지원 가이드를 저희가 메일링 서비스를 하고요. 그리고 도서관 뉴스레터를 통해서도 주목할 만한 DB들을 소개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경희대 톡 메신저입니다. 경희톡 그리고 알림톡인 카카오톡을 통해서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활발하게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자, 다음은 상세 사항으로 가셔서 화면을 보시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제일 먼저 저희가 학술 DB에 리스 아이콘을 메인으로 걸어놨습니다. 검색창 상단에 학술 DB를 누르시면 리스로 바로가기 아이콘을 걸어놨고요. 저희가 이 화면은 교육 때 많이 사용하는 화면인데요. 이 안에서 리스에서 어떤 자료들을 활용하실 수 있고 또 리스 해외 전자 검색을 어떻게 하시는지까지 실습을 하면서 네,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학 라이센스 활용을 위해서 저희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디스커버리 검색과 도서관 시스템 그 세팅입니다. 전자 컬렉션 상에 뭐 제가 예시로는 오라이리를 했는데요. 조브나 이번에 새로 들어간 벤담 같은 경우도 전자 컬렉션을 다 활성화를 하고 포트폴리오 리스트를 탑재를 다 시킵니다. 라스상에서 탑재를 시킨 다음 디스커버리에서 여러분들께서 뭐 검색을 구성원들께서 잘 하실 수 있도록 디스커버리의 그 필드 값도 굉장히 충실하게 채워서 검색하셨을 적에 상세 내용을 안내 드릴 수 있도록 세팅을 합니다. 네, 이렇게 세팅이 되면 보통 이용자분들께서는 그 뭐 오라일리 DB로 검색을 하시는 게 아니라 키워드로 검색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키워드로 검색을 하신 다음에 비디오나 또는 전자책이나 또는 뭐 학술 논문단으로 검색이 상세하게 떨어지게 되는데요. 이 안에서 뭐 QR코드를 이용해서 모바일로 간편하게 검색 결과를 접속하실 수 있도록도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밑에 보시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검색 필드 상에서 저희가 이 서치 디스커버리 그 서치 필드 상에서 여러 가지를 채웠던 내용들이 이 밑에 온라인 보기 아래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특정 계정 생성이나 접속 방법의 특이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학술 DB단으로 가셔서 보시는 분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오라일리가 품고 있는 비디오나 전자책을 이용을 하실 때 이런 사항들을 안내하시도록 좀 참조하시도록 저희가 상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고요.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학술연구지원팀의 또 홍유진 계장님께서 상세 사항을 좀 아주 깨알같이 이용자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또 이런 세팅을 잘 해주고 계십니다. 네, 또 하나는 저희가 디스커버리의 어떤 연장선의 어떤 기능인데요. 리소스 레커멘더 기능이 있습니다. 저희와 같이 알마나 프리모를 사용하시고 있는 기관들은 다 세팅을 하실 텐데요. 기본적인 전자자원을 저희가 컬렉션상에 세팅을 하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렇게 리소스 레커멘더를 세팅을 해서 이용자분들께서 주요 DB명을 바로 검색창에서 입력하시면 내가 원하는 자료가 바로 상단으로 노출이 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접근이 가능하신 기능입니다. 그 서지상에서 저희가 부출이라고 하죠. 여러 가지 그 서명들을 기입하는 게 아니고요. 디스커버리 상에서 그 국문이나 영문 해시태그 형식으로 입력을 하고요. 저희가 아직까지는 제한이 있는 거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로 넣으셔도 좋고 뭐 키워드를 넣으시거나 아니면 국문으로 오라일리라고 하면은 또 이 영문으로는 이게 오레일리인지 오릴리인지 좀 알 수가 없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이용자분들께서 좀 많이들 검색을 하실 수 있겠다 하는 것들은 이렇게 앞에서도 보여드렸듯이 그 해시태그 형식으로 다 입력을 해서 좀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대학 라이센스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사서 선생님께서 많이 하시죠. 학술 DB에도 아까 저희 이제 전체 컬렉션뿐만이 아니라 대학 라이센스가 저희 컬렉션 상에서는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학술 DB에도 굉장히 꼼꼼하게 저희가 세팅을 하고 있고요. 학술 DB 메뉴로 가셔서 대학 라이센스 그 알파벳, 내가 원하는 알파벳의 첫 글자 쇼컷을 누르면 원하는 대학 라이센스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제가 예시로는 O를 이렇게 클릭을 했는데요. 오라일리, 그다음에 이번에 옥스포드 잉글리시 딕셔너리 같은 경우도 이제 신규로 구독을 하게 된 전자 자원이죠. 이런 직접 바로 가기와 함께 계정 생성이나 또는 이용 매뉴얼, 그리고 뭐 옥스포드 레퍼런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아카이브 저널에 대한 타이틀 리스트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시스템에서 이렇게 다 입력을 한 다음에는 그래도 신분별로 대학원생들이나 교원들이나 학부생들에게 이러한 자원들이 있습니다. 좀 홍보를 하는 활동들을 하는데요. 연구학습 지원 가이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학습 지원 가이드는 발행 형식이 가이드로 구축을 하고요. 가이드 구축해서 그대로 그냥 이용자들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교내 대용량 메일링으로 계속해서 메일 전송을 해드립니다. 발행 주기는 학기당 2회 발송을 하고 있고요. 주요 내용은 연구 및 학습에 필요한 학술 DB와 논문 작성을 위한 학술 정보 서비스, 연구 동향 정보 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주제 가이드 내에서 제공을 합니다. 위에 저희가 2021년 3월호라고 저희 이번에 발송했던 연구학습 지원 가이드고요. 첫 번째 단에 2021년 캐리스 대학 라이센스 신규 전자 자료를 안내를 잘 해두었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신규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기관 유료로 KSDC를 구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기사를 쓰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KSDC나 이런 제공사에서 굉장히 요즘은 카드 뉴스처럼 예쁘게 활용을 한 자료를 좀 공지를 해달라고 안내를 많이 해주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그대로 원본 그대로 좀 예쁘게 가공을 한 자료를 그대로 탑재해서 이용자들에게 좀 안내 발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맞춤 교육에서도 대학 라이센스 저희가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신임 교원 온라인 워크숍 교환에서도 여러 가지 강의 지원이나 연구 지원과 관련된 내용들을 구분해서 안내를 드릴 때 저희가 구독하지 않는 자원들이지만 100% 비용 지원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활발하게 대학 라이센스 쪽 이용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간호대학 맞춤 교육 저희가 3월에 실시한 교환인데요. 교환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CNAR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재는 리스를 통해서 4시에서 9시까지 이용을 할 수 있지만 간호대에서는 굉장히 좀 많이 원하시는 자료라서 이렇게 이용하실 수 있다고 활발하게 좀 안내를 드리고 있고요. 벤담이나 조브나 또 기존에 있던 PML 등도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글 클래스룸에서도 교육 자료를 저희가 탑재를 하고 있는데요. 구글 클래스룸 같은 경우는 저희는 온라인 맞춤 교육 또 실시를 하고 그 녹화 동영상을 또 업로드를 하는 어떤 공간이 되겠습니다. 교환도 올리고요. 교육 설문조사나 또 DB 교육 다시 보기도 계속해서 올리고 여기에 이제 교육을 하셨던 분들은 다시 들어오셔서 이 자료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좀 아카이브를 하는데요. 여기에도 유용한 교육 자료로 대학 라이센스 상세 내용을 이번에 올렸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이 약간 믹스드 될 수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또 홍보 매체별로도 조금 한번 구분을 해봤습니다. 그 도서관에 정보를 습득하실 때 어떤 수단이 되겠죠. 교내 대용량 메일은 기본적으로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경위톡이라고 해서 저희가 작년 코로나 때 굉장히 경희대 전체가 이 톡 메시지를 굉장히 유용하게 이용을 했었는데요. 경희톡을 통해서도 발송을 하게 됐는데 경희톡을 하게 되면은 금방금방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셨다는 그 숫자가 떠요. 그러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확인을 하시는 거를 또 볼 수가 있어서 경희톡도 올해 들어서는 3월부터는 굉장히 활발하게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연구학습 지원 가이드로 그냥 방문하시는 것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또 연구 메일링을 통해서 이렇게 발송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에도 저희가 두 번째 단에 보시면 2020년 대학 라이센스 DB 이용 안내를 또 한번 공지를 했었고요. 올 3월에도 굉장히 좀 풍성하게 많이 신규가 들어왔기 때문에 신규 대학 라이센스를 안내를 드린 상황입니다.
네, 활용 사례로는 좀 마지막 컷인 것 같아요. 뉴스레터를 통해서도 그러니까 전반적인 중앙도서관 소식이나 이용 안내 등을 통해서도 그중에서 좀 주목할 만한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으면 할애를 해서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굉장히 뭐 상세한 안내라기보다는 어디로 가서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하는 그런 간단한 안내 위주, 그리고 동영상 자료가 있다면 같이 삽입해서 안내를 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이미 많은 학교에서 제가 하고 있는 그런 활용 사례들은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 학교도 굉장히 열심히 활용을 하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렇게 저희가 열심히 하더라도 정작 또 대학 구성원들께서는 모르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경희대학교 그 구성원들께서 어떠한 전자자료에 선호도가 있으신지를 좀 알고 이런 뭐 교육을 진행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 활용 안내를 한다든지 하면은 좀 효과적일 것 같아서 저희가 4분기에 시행하였던 2020년 중앙도서관 만족도 조사를 조금 더 전자자료 부분에 한해서 제가 면밀히 좀 살펴보고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네, 경희대 구성원들께서 전자자료에 대한 어떤 희망사항을 여러 가지 설문으로 응해 주셨는데요. 코로나19 상황이 1년이 지나면서 또 전자자원에 대한 선호도나 또 도서관 정보 습득 수단에 대한 선호도가 또 조금 달라지셨고 또 선호하시는 부분이 확실해지셨어요. 그래서 훨씬 더 저희가 앞으로도 어떻게 홍보를 하고 활용을 할지에 대한 어떤 좀 확실한 자료로 조금 의미 있게 좀 받아들이고 있고요. 전체적인 만족도는 제가 뒷부분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상세 서비스별로 만족도를 보면 최근 3년간의 연도별로도 충분한 전자자료 부분에서도 올해가 2020년이 가장 높았었고요. 최신 전자자료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검색 수월성이나 교육 및 안내 부분에 있어서도 최근 3년간 중에서 가장 높은 어떤 만족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만족도에서도 마찬가지셨어요. 홈페이지 전반 만족도, 내용 콘텐츠, 그리고 검색 결과나 검색 편의성 면에서도 기존의 어떤 만족도보다는 훨씬 더 좀 만족도 결과가 좋아서 앞으로도 이런 도서관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경희 구성원들께서 검색을 많이 이제 하실 거고, 이러한 그 트렌드를 받아들여서 저희도 활용을 어떻게 하실지, 전자자료와 홍보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해볼 예정에 있습니다. 전자자원 이용 경험도 2019년보다는 2020년에 한 8% 정도 또 증가를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의미 있게 본 것은 도서관 정보 습득 수단인데요. 도서관 홈페이지가 전통적으로 원래 이제 많으셨었는데 여전히 이제 많으셨고요. 경희톡을 이용한다, 그다음에 알림톡을 이용한다, 그리고 SNS를 이용한다. 이 세 가지를 합하면 홈페이지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경희톡과 알림톡, SNS를 통해서 정보 습득을 하고 있다라는 결과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신분별로도 보면 경희톡이나 알림톡들은 확실히 학부생 여러분들께서 많이 선호를 하셨고요. 개인 이메일이나 단체 이메일은 교원들께서 선호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신분별로 이런 전자자료를 여러 가지 활용을 안내를 할 때도 이런 수단들을 좀 구분해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경희대의 전반적인 그 만족도 조사에서 전반적인 총 만족도는 저희가 도서관 만족도 조사를 11년 동안 한 이래 가장 높은 8.19 점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상황에서도 도서관을 정말 많이 좀 이용을 하시는구나 하는 것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건의사항들 주관식으로도 받았었는데요. 그러한 건의사항에 모아졌던 어떤 키워드들을 이렇게 텍스트 도표화했었을 적에 전자자원에 대해서는 전자책이 단연 요구가 높으셨어요. 전자책이 가장 높았지만 또 밑단에서 건의사항 해주신 것들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북이나 전자책이고 이러닝, 그리고 동영상 강좌를 좀 최신 업데이트로 해달라라는 말씀도 좀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희대가 구독을 하고 있는 자원뿐만이 아니라 대학 라이센스에서도 2021년 신규로 이북이나 이러닝 자료가 많이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할 예정에 있고요.
또 앞서 말씀드렸듯이 경희대의 도서관의 어떤 정보를 습득하는 수단으로도 여러 가지 신분별로 메일도 있었고 또 SNS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호도가 높은, 요구도가 높은 SNS를 통한 공지도 확대를 하고 신분별로도 좀 차별화해서 옆에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북과 이러닝 또는 그 밖에 다른 전자 자원들도 활용을 많이 해볼 계획입니다. 네. 제가 사례 발표로는 그 거의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고요. 좀 어떤 마무리를 조금 해보고도 싶고 해서 마지막 슬라이드를 한번 끼워봤습니다. 이미 많은 대학의 선생님들께서도 좀 비슷한 마음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극히 경희대학교 입장에서 캐리스 대학 라이센스에 바라는 점을 조금 말씀을 간단하게 드려봅니다. 대학 구성원들께서 지금 전자자료 이용률이 굉장히 증가했고요. 다양한 요구, 그러니까 전자자료에 대한 형태별로도 다양한 요구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전에도 했지만 코로나19 후에는 더더욱 더 급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요. 다양한 온라인 기반 컨텐츠 요구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관에서는 그 예산상의 어떤 제약으로 또는 감소로 인해서 연도별로 저희 경희대학교는 그렇습니다. 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고요. 또 향후에 몇 년간은 학령 인구도 전체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다고 해서 이런 신규 컨텐츠 확보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구독하고 있는 자원에 대해서도 구독 유지를 하기 위해서는 구독 비용도 절감도 필요한 상황인데 또 구성원들께서는 다양한 요구를 하시기 때문에 좀 이 요구 대응에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 제약이 없다면 얼마든지 더 구입을 하고 구독을 하고 싶은 마음인데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답정너가 되겠습니다. 캐리스에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해주셨듯이 지속적인 국고 지원을 해주시고 또 확보를 해주시고 그리고 특히나 대학기관에 이제 설문조사 받으시잖아요. 그럴 때 설문조사에 좀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셔서 사실 이용자분들, 대학 구성원분들이 온라인 기반 컨텐츠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이제 다양해지셨는데요. 이게 학술 자원과 비학술 자원의 경계도 조금 모호하고 또 이게 꼭 비학술 자원으로만 봐야 하나 이런 것들도 저희도 조금 모호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컨텐츠에 대한 요구를 좀 수렴을 해주시면 또 대학 구성원들께서는 학습과 연구 활동을 증진을 하실 것이고요. 저희 도서관도 이분들을 위해서 이용자 기반 맞춤 서비스를 활발하게 제공을 할 수 있을 것이고 대학 라이선스 이용도 활성화가 돼서 대학 라이선스 어떤 선순환의 구조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캐리스에서 지속적인 국고 지원과 대학의 어떤 전자자료 그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경희대학교에서도 경희대 구성원을 위해서 대학 라이센스 활용을 위한 다양한 홍보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구성원들께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15번 질의하신 거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Rapid ILL이라고 해서 저희가 알마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엑스리브리스를 통해서 전 세계 대학 도서관들이 만약에 이 저희가 Rapid ILL을 참여를 하고 있다면 원문 복사를 하루 만에 받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저희도 올해부터 도입을 하기 시작했고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그 수많은 유명한 도서관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시스템에 저희도 이제 가입을 한 거라 저희 이용자분들께서도 지금 처음보다는 훨씬 더 활발하게 이용을 하고 계시고 저희도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119번 같은 경우에 구글 클래스룸 활용 프로그램은 타 대학 도서관에서는 현재 접근은 불가하십니다. 경희대 이용자분들이 경희대 그 구글 클래스룸으로 일단은 경희대 저희 그 웹메일로 접속을 하시는 거고요. 구글 클래스룸에 또 클래스 코드가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알려드리면 다른 대학에서도 들어오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은 아마 그 이용이 개인적으로도 개인적은 아니에요. 기관에서 이렇게 구독을 하시거나 기관에서 어쨌든 활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타 대학에서는 접근이 불가하겠습니다.
121번의 경희대 도서관의 가장 큰 자랑거리라고 하면요. 저희가 앞전에 저희의 그 도서관 이념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저희가 예산 제약도 많고 인원도 최근 한 5년간 굉장히 많이 좀 줄었습니다. 이거를 공식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경희대 구성원들께 좋은 자료와 서비스를 드리기 위해서 그 소수의 그 저희 사서분들께서 한 분 한 분 다 정말 열심히 열정적으로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산은 적은 상황이지만 이런 대학 라이센스라는 좋은 또 컨텐츠를 가지고 저희 구독하고 있는 자료를 다 활용해서 그 사서 선생님들께서 이용자 분들께 좀 많이 서비스를 해드리려고 좀 어떻게든 더 알려드리려고 이용 교육도 더 많이 해드리고 또 서비스도 더 안내를 잘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저는 경희대 도서관의 어떤 구성원 하나하나가 경희대 도서관의 가장 큰 자랑거리인 것 같습니다. 네, 123번에 네. 도서관 디스커버리에서 리스 플랫폼 대학 라이센스 DB를 뭐 한 번에 포함해서 검색이 가능한가요? 저희가 만약에 지금은 사실 그 전에 과거에 모든 대학 라이센스들을 다 전자 컬렉션에 활성화시킨 거는 아닌데요. 그렇지만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것들은 거의 대부분이 다 플랫폼에 활성화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스 대학 라이센스에 보통 그 메타데이터 같은 거 주시잖아요.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명도 더 저희가 다 알고 있고 제공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받은 다음에 저희 라스단의 전자 컬렉션을 활성화시키고 디스커버리 단에서도 오픈을 하면 검색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제가 봤었을 적에는 좀 해외의 전자자원과 또 국내 전자자원의 또 재현율이 조금은 다른 거는 같습니다. 저희가 쓰고 있는 디스커버리는 좀 아무래도 해외에서 쓰던 전자 그 자료 그 디스커버리 단이기 때문에 좀 그런 데서는 차이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희가 컬렉션을 활성화시키면 통합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124번 같은 경우에 DB 교육이나 뭐 교육을 위해서 대학 도서관 시설에 필요한 공간적 특성, 기반 시설 등은 어떤 게 있나요? 하셨는데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좀 예산이 저희가 열악해요. 물론 그렇게 접근은 뭐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뭐 LMS를 또 활용을 하실 때 교원들께서는 또 영상 자료나 이런 것들 활용을 하시잖아요. 저희도 사실 그렇게 활용을 할 수도 있는데 저희 현재는 저희 도서관에서 조금 아기자기하게 저희가 줌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뭐 교육을 한다든지 구글 클래스룸을 통해서 좀 탑재를 한다든지 지금 현재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작년에 저희가 한번 LMS나 여러 가지 그 교육 수학습 지원 센터를 통해서 도서관 교육을 좀 타진을 해봤었는데 지금 아직 약간 저희 내부적인 문제로 진행 중에는 있습니다. 기반 시설은 뭐 그런 것을 이용을 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저희가 논의 중에는 있는데요. 현재는 저희 도서관에 정보 교육실이 있습니다. 교육실에서 사서 한 분 한 분께서 저희가 줌으로 줌 코드 만들고 또 이제 활성화 시켜서 보내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시간이 다 돼서 저는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치고요. 다른 또 경희대를 통해서 혹시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경희대학교 학술연구지원팀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